오늘은 경영자의 경영 원칙이 뭔가, 제일 먼저 중용에 있는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위 천하국가 유구경. 범위 천하국가 유구경. 범이라는 것은 그냥 말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입니다. 무릇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무릇. 위자는 한다 이런 뜻인데 영어의 do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대용할 수 있습니다. 천하국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하국가를 다스린다, 천하국가를 경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원칙이 있다. 요 경자는 원칙입니다. 변함없는 원칙. 이거는 이제 정치에도 해당되지만 경영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원칙인데 변함없는 원칙이라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뭐냐? 수신이다. 첫째가요. 첫째가 수신. 그럼 뭐냐? 경영자의 제1 조건은 수신이 되는 것. 정치가의 제1 조건은 수신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보면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따라붙기가 너무 쉽습니다. 욕심이 따라붙으면 이제 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력도 문제가 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니까요. 욕심이 커지니까 주위에서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주위에는 아부하는 사람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망하는 권력이 훨씬 더 많게 되는데요. 그거를 수신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안 가졌을 때하고 같은 마음일 수 있는 그런 수신이죠. 두 번째는 존현이라는 건데요. 존현. 현명한 자를 높인다, 이런 건데요. 이건 뭐냐? 기업 경영 이념입니다. 설립 목적, 경영 이념. 정치라면 정치 이념. 이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서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거 가지고는 경영 이념이 되질 않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돈을 벌어야겠죠. 물론 돈 벌어야 됩니다. 이익 창출을 외면한 기업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면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법에 걸리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선악의 개념에서 선이란 뭐냐? 법을 지키는 것. 악이란 뭐냐? 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법 이외에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심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양심법, 하늘법, 이거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법인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안 걸려도 하늘법에, 양심법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니까 양심법에 걸리면 남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공감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기업은 결국 망합니다. 이걸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바로 양심법, 자연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벌을 준다는 게 뭐냐? 민심은 천심이라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그게 천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법, 양심대로 사는 그 양심법에 어긋나지 않은 설립 목적이 만들어져야 되죠. 경영 이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정치 이념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이렇게 정하는 건데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걸 목적을 정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향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자를 모시고 아니면 서원 같은 데서는 그 동네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을 이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이 존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친친. 친은 이게 친척이고요. 친은 친한 겁니다. 친척과 친한 것. 기업이 성공하면 할수록 가족 문제가 반드시 터져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치도 그 척근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 정치는 또 가족 간에 늘 불화가 있습니다. 형이 임금이면 동생이 또 문제가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족 관계에 문제를 전혀 일어나지 않게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기업 경영자가 됐으면 엄청난 경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대신. 대신을 존경하고 공경한다. 대신을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대신은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관을 뽑는데 부하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을 뽑는 거죠. 예컨대 경제장관 그러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스승을 모시고 교육장관, 교육 분야의 스승을 모시는 거죠. 이제 기업 각 부처의 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력은 그 사장님의 오너의 스승들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영업 분야의 중력. 그럼 영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스승이죠. 그러니까 각부 중력들은 다 스승들이다. 그러니까 스승들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력을 부하로 생각하느냐,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장관을 부하로 생각하느냐,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신. 여러 신하, 하급 관리죠. 채자는 몸입니다. 내 몸처럼 아낀다. 하급 관리들을 내 몸처럼 아낀다.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건 그 기업에 출입을 할 때 문에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그 경비실에 있는 분, 또 그 앞에 들어가면 거기 뭐 서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그 회사에서는 제일 아래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 대해서 기분 나쁘면 사장님 욕합니다. 이놈의 회사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하급 아래 사람들의 아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면 마음이 있으면 또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실제로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심전심으로 알게 됩니다. 이 오너가 이 시민들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자. 요게 5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자서인, 서민이죠. 자서민. 서민들을 내 아들처럼. 그러니까 기업으로 고치면 이건 고객이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레백공. 이 백공은 엔지니어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오게 만드는 것, 우리 회사로 오게 만드는 것. 어떻게? 우대할 때 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유원인. 그러니까 나라로 본다면 뭐 중국에 있는 교포라든가 미국에 있는 교민, 일본에 있는 교민, 그런 사람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럼 이걸 기업에 적용하면 우리 회사 있다가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원인,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약한 기업은 자기 회사 있다가 그만 사표 내고 다른 회사로 갔다. 배신자, 뭐 고약한 놈 이래가지고 그쪽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그럼 그 아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회사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상당히 고생했고 노력도 했고 능력도 있는데 잘 부탁한다라든가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요새는 뭐 이제 국경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지만 옛날만 해도 국경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을 좋아하느냐 저쪽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국경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국경같이. 그게 커지느냐 적어지느냐는 그 기업에 멀리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몸은 비록 떠났지만 마음은 친정집처럼 전에 있던 그런 기업은 다시는 없다. 이런 그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제후. 제후는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를 그리워한다, 베푼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웃나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이웃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기 위해서 베풀면 또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베풀어야죠. 그래서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내가 이거 때리면 지도 나를 때린 만큼 지도 나를 때립니다. 베푼 만큼 그쪽에서도 베품을 받게 되는 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잘 이제 이웃 관계를 잘
원만하게. 그러면 기업이라면 뭡니까? 경쟁 회사를 어떻게 경쟁 회사에 대해야 할까? 경쟁 회사와는 전쟁터다. 이래 가지고는 내가 전쟁터로 이제 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도 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서로 돕는 관계로. 그럼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베풀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쪽이 망해야 내가 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쪽은 죽기 살기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쪽을 베풀어 가면서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두 회사가 경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경쟁을 이기게 하는 거는 서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서민들이 어느 회사가 우수한 회사인지 먼저 압니다. 그거.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한 마음을 가졌느냐 알겠죠. 그래서 회제 후 이 이웃 경쟁 회사들을 어떻게 돕느냐, 서로 우호적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쪽에서도 도와주는 이런. 그래서 이 9가지 원칙이 정치의 원칙이기도 하고 경영의 원칙에 적용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도 이 9가지 원칙을 딱 이렇게 어떻게 메모를 이렇게 해서 늘 참고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그 경영자의 그 고정관념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경영자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유연한 것이 사는 길이고 굳어진 것이 죽음의 길이다. 그거를 노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지생야 유약이라. 사람이 사는 거 보면 그 부드럽고 그 말랑말랑하다. 유약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기사야. 죽은 거 보면 견강, 뻣뻣하고 딱딱하다. 아마 시신을 만져보신 분 금방 시신 만져보시면 딱딱합니다. 벌써 애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노인을 만져보면 뻣뻣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죽는 것은 뻣뻣하고 딱딱하다. 이 말씀이 왜 드리냐면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그 경영자의 마음이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그것이 제일 거기에 이제 모든 여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고정관념이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럼 고정관념은 어떤 거냐? 제일 첫째, 나라고 하는 거 고정관념이죠. 나는 사장이다. 이거 고정관념이죠. 사장 역할을 잠시 하는 거지. 고정관념이죠. 나는 뭐다. 전부 다 고정관념이죠. 이게 많을수록 뻣뻣해집니다. 많을수록. 나는 박사다. 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지난 시간에 이거 지우는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 유연성이 나옵니다. 유연성이. 그 논의의 이 리더의 자격, 오너의 경영자의 자격, 정치가의 자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면요. 공자 말씀하셨다. 온고이 지신 가이 위사의. 온고이 지신 가이 위사의. 요 스승이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온고이 지신해야 돼. 옛 것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익힌다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잘 익혀서 새로운 시대를 아는 것, 새로 올 것을 아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어떤 시대가 올 거다. 거기에 맞게 경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정치도 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모르면 열심히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반대로 가면요, 열심히 할수록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건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역사를 암만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물결이 있으면, 한강물이 있으면 여기에 물방울이 튄다고, 이런 물방울을 이것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 달라. 어제 물방울 다르고 내일 물방울 다르다고요. 과거를 암만 알아도 내일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역사책 아무리 공부해도 다음에 올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학사를 해야 됩니다. 철학사. 그래서 철학은 역사의 밑바닥에 흐르는 물줄기 같은 것이죠. 과거의 흐름을 알면 미래의 흐름은 저절로 보입니다. 그것을 공자가 이야기했는 건데, 그래서 이 리더는 흐름을 모르면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인도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이 리더라도 원균이 인솔하면 전멸해버리는데 이순신 장군이 인솔하면 다 살거든요. 그 리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온고이지신, 이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 리더의 필수 요건입니다.